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친여 한인단체를 내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의 지금 방미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재명 편을 드는 한인단체를 갖다가 내사한다는 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한인단체가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어겼다는 건데요, FARA법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말이죠, 외국 정부나 기관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사전에 미국 법무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 내역도 보고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스미테리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역시 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스미테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도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FARA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FARA법이 상당히 중요한 법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개나 소나 또 아무나 미국에 와가지고 말이죠, 다른 나라를 위해서 대리한다든지 또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지금 미국 그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미국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하는 거죠. 그런 거 하려면 미리 등록해라,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만 아니라 보고도 해야 돼요, 활동을 갖다가. 그러니까 간첩 활동 같은 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달라가지고 그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전 세계 기관 또 전 세계 정부가 와가지고 로비하려고 그러고, 로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말이죠, 상원의원 한번 만나려면 6개월 전에 예약해야 된다고 그러고, 상원의원 뿐입니까? 하원의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브로커, 이 브로커들이 팔을 친단 말이에요. 브로커를 팔을 쳐. 그러니까 대리라는 게 결국 뭐야? 브로커잖아, 브로커. 그래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 그러니까 한국이라든지 또는 외국의 기관, 예를 들어서 무슨 한국 기관이라든지 한국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대리 활동을 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요 할 때는 미리 등록을 하고 또 그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고, 결국은 간첩이라든가 브로커가 어떤 반미 활동이라든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법이죠. 우리로 따지면 굳이 비슷하지는 않지만 국가보안법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나온 소식에 의하면 미주 한인 유권자 시민단체인 미주민 이 민주참여 포럼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KAPAC라고 부르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민주참여 포럼, 민주라는 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우리 민주당의 하부 조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FRA에서 규정한 외국 대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미국 내에서 이재명 정부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KAPAC라고 하는 요 단체가 미국에서 등록을 안 하고 이재명을 위한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재명이 예쁘면 모른 척하고 좀 지나갈 수 있지만 말이죠, 이재명이 예쁘지 않은데 잘 됐다, 그럼 이런 단체를 소위 조져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그런 어떤 단체들이 이재명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없겠죠. 의식되겠죠. 그런데 이게 시점이 아주 이게 예사롭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조금 놔뒀다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미국 가는 거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재명 갔다 오고 나서 그때 해도 좀 시기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금방 숨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재명이 미국 가는 그 시점에, 더군다나 미국 법무부가 이렇게 나섰냐는 거죠. 야, 이거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지금 미국 법무부는 오바마라든지 이런 자들의 지금 소위 트럼프를 갖다가 떨어뜨리려는 그런 부정선거라든지 하여튼 등등등등 이걸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있고, FBI라든지 CIA라든지 DNI와 지금 함께 미 법무부가 나서가지고, 미 법무부 장관이 완전히 친트럼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 전임 정부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또는 중국 CCP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나 내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에 대해서도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위한 활동을 한 자들, 이 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원래 저번에 왜 미국의 서영교 의원 등 가셨잖아요. 근데 나경원도 가셨죠. 13명인가 가셨습니다. 플라이츠 부서장 만날 때 그때. 근데 우리 이제 국힘 의원들은 안 갔다 그러는데 저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 가냐면 종전선언 행사 거기 갔잖아 거기. 근데 종전선언 행사를 한 바로 단체가 바로 이 KAPAC라는 거. 요번에 걸려든 행사. 요번에 걸려든 단체가 바로 요 KAPAC. 요놈들이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미국 간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슨 코리아 피스 포럼이라는 행사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이라는 거 뭐야? 누구 편 드는 거야? 종전선언은 한국 편 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 편 드는 거냐면 북한 편 드는 거예요. 지금 종전선언을 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걸 말하는 거야. 한미동맹에 의해서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이 여기 주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휴전을 갖다가 종전으로 바꾸자는 거야. 전쟁을 끝내자는 거야. 그럼 종전하고 나면 미군 철수하라. 그럼 미군 철수하잖아? 그럼 다시 쳐들어오면 되잖아. 아니 종전선언 했다고 못 쳐들어와? 아니 종전선언은 그냥 지금 하던 전쟁을 끝냈다는 얘기지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원래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는 건 불가침 조약이라고 그래요. 불가침 조약. 근데 우리하고 북한하고 불가침 조약 맺으면 뭐 하겠어? 그거 맺는다 그래서 북한이 안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자들이 하는 그 수법이 뭐냐면 미군을 무조건 철수시키자.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주장해야 된다. 그게 바로 문재인이가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미국이 막는 바람에 못한 거지. 항상 주장한 게 문재인이가 종전선언을 주장한 거야. 당연히 이재명도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쪽에 섰다고 봐야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다시 우리나라가 전쟁에 휘말리면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미쳤다고 들어옵니까? 미군이 여기에 있는 것과 미군이 철수하는 건 하늘과 땅이야.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 전쟁 나도 다시는 안 옵니다. 그때 한국전쟁 때 16개국 유엔군이 들어왔잖아요. 미국군하고 함께. 이건 기적이야 기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 그 못 사는 나라를 위해서 미쳤다고 미국도 오고 영국도 오고 또 태국도 오고 왜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왔을까?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잘 알려진 사람이고 메가다하고도 친하고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여러분 엄청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저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일본이 미국을 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그걸 예측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저명인사였고 그리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그런 활동을 한 거야. 그런 노력을 한 거야. 원래 외교의 전문가 아닙니까? 독립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 전문가 이승만 때문에 결국은 유엔군도 들어오고 미국도 오는 거야. 그때 미국이 실종자 그리고 사망자, 부상자를 합쳐서 5만 5천 명이에요. 5만 5천 명. 연인은 180만 명이 한국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 지금 같으면 기적이야. 미쳤다고 그렇게 조그만 나라 되지도 않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반쪽 이 한반도 반쪽 차지하고 있는 이거 없다 그래가지고서 무슨 미국이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 요거 우리나라 없으면 미국이 엄청 무슨 난리 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야. 그럼 에치슨 라인을 왜 했어? 에치슨 라인이 뭐야? 일본까지만 지키겠다는 거 아니야. 원래가 이 반쪽짜리 이 한반도 안 지키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안 지켜도 돼. 얼마든지 지금 항공모함 있겠다 무슨 안 들어온다니까 이제는. 이번에 미군이 철수하면요 다시 안 들어와요. 전쟁 나도. 그러면 반드시 전쟁 나요. 반드시 전쟁 난다고.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놈들은 핵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일단은 그 핵을 뭘로 막을 건데? 핵은 못 막어. 절대 막을 수가 없는 무기야. 핵무기는. 거기다가 핵을 딱 가진 상태에서 그야말로 소련과 중공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거 먹겠다라고 맘먹으면 못 먹을 바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 어쩌고 하는 놈들은 전부 다 이거 대한민국 망하게 하려고 하는 놈들이야. 근데 아까 얘기한 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는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내사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 말이죠. 이재명의 미국 방문을 일주일도 안 앞둔 그런 시점에서 미국 법무부가 그것도 아주 트럼프가 직접 관할하는 그런 미국 법무부가 이렇게 친여단체 이재명을 갖다가 옹호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옹호한 그런 단체를 내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완전히 경고고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어쨌든 가면서 계속해서 다리가 후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께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